추가 합격하셨으나 등록 기한 내 등록하지 않아 합격이 취소되었습니다. 1997년 2월 26일 아침 전주 평화동의 좁은 골목이었어요. 낡은 주황색 공중전화 박스 안에서 한 여학생이 떨리는 손으로 동전을 쥐고 서 있었어요. 김은지 20살 재수생이었어요. 집 전화가 끊길 정도로 가난했던 은지의 가정. 응시원서에는 이모 집과 모교 전화번호까지 비상연락처로 적어두었지만 대학은 끝내 그쪽으로 단 한 번도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수험 기간 내내 스스로 되뇌었어요. 노력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 믿음은 가난이라는 한 줄의 고지서 앞에서 무너질 뻔했습니다. 그녀는 정말 이대로 좌절하게 되는 걸까요? 이제 그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되던 그때로요. 1994년 겨울 전주 공기여자고등학교였어요. 새벽 5시 반. 아직 해가 뜨기 전이었어요. 학교 정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경비 아저씨만 호롱불 같은 작은 난로 앞에 앉아 계셨어요. 은지야, 또 왔구나. 네, 아저씨. 문 열어주세요. 얘가 참 집에서 좀 자지. 어린 게 매일 새벽에. 괜찮아요. 집에선 공부가 안 돼요. 사실은 집이 너무 좁아서였어요. 아버지는 새벽 4시면 일어나 현장으로 나가셨고 어머니는 5시에 식당 준비를 위해 집을 나서셨어요. 그 소리에 잠을 깨면 다시 자는 것보다 학교로 가는 게 나았어요. 3층 교실로 올라갔어요. 복도는 차가웠고 교실 문을 열자 냉기가 확 밀려왔어요. 은지는 자리에 앉아 손에 입김을 불었어요. 난방은 7시부터였거든요. 수학 문제집을 펼쳤어요. 어제 풀다가 막혔던 문제였어요.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 손가락이 시려서 펜을 제대로 잡기 힘들었지만 은지는 계속 풀었어요. 한 문제, 두 문제, 세 문제. 시간이 지나면서 교실이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7시가 되자 난방이 들어왔어요. 은지는 그제야 겉옷을 벗었어요. 7시 20분쯤 친구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은지야, 또 먼저 왔네? 응. 너 진짜 대단하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힘든데. 은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습관이야, 습관. 하지만 친구들은 몰랐어요. 은지에게는 선택지가 별로 없었다는 걸요. 11월 중순 2차 모의고사 성적표가 나왔어요. 전교 7등이었어요. 3학년 담임인 박미경 선생님이 은지를 교무실로 불렀어요. 은지야, 앉아. 네, 선생님. 이번 성적 봤지? 전교 7등. 너 정말 잘했어. 감사합니다. 은지야, 솔직히 말해볼래? 너 어디 가고 싶어? 은지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러다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 서원대학교 소비자 아동학과요. 서원대? 네, 아동학 공부하고 싶어요. 나중에 유치원 선생님 되고 싶어요. 박미경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내 성적이면 충분히 가능해. 계속 이 페이스 유지해. 정말요? 그럼. 은지야, 내가 얼마나 공부하는지 선생님이 다 알아. 새벽 5시에 와서 밤 11시까지 남아서 공부하는 학생이 몇이나 되겠어? 은지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어요. 선생님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어요. 은지야, 선생님이 한 가지만 말해줄게. 노력은 절대 배신하지 않아. 내가 지금 흘리는 땀은 반드시 너에게 돌아온다. 그 말이 은지의 가슴에 깊이 박혔어요.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그 말을 믿고 싶었어요. 아니, 믿어야만 했어요. 은지의 집은 전주역 뒤편 낡은 골목 안쪽에 있는 단칸방이었어요. 방 하나에 작은 부엌이 달려있는 구조였어요. 화장실은 밖에 있었고 겨울에는 너무 추워서 밤에 나가기가 힘들었어요. 아버지 김철수 씨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노동자였어요. 날씨가 좋으면 일이 있었지만 비가 오거나 추우면 일이 끊겼어요. 일이 없으면 수입도 바로 끊겼어요. 어머니 이순자 씨는 근처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했어요. 새벽 5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일했고 월급은 40만 원 정도였어요.
집 월세가 15만 원, 공과금이 5만 원. 남은 돈으로 세 식구가 한 달을 버텨야 했어요. 어느 날 저녁 은지가 집에 돌아왔을 때 어머니와 아버지가 조용히 앉아 계셨어요. 은지야, 밥 먹어라. 밥상에는 김치찌개 하나와 반찬 2개가 놓여 있었어요. 엄마는 안 먹어요? 나는 식당에서 먹었어. 너 먹어. 은지는 알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요. 밥을 먹으면서 은지는 책가방 속 학원 전단지를 떠올렸어요. 친구들은 하나같이 학원에 다녔어요. 수학학원, 영어학원, 논술학원. 하지만 은지는 한 번도 부모님께 학원 이야기를 꺼낸 적이 없었어요.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은지는 책상에 앉아 혼자 문제집을 풀었어요.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답지를 보고 이해할 때까지 읽고 또 읽었어요. 나는 나만의 방식으로 해야 해. 수능 당일 아침이었어요. 은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긴장돼서 잠을 설쳤거든요. 어머니가 아침상을 차려주셨어요. 미역국과 계란 후라이 그리고 찹쌀떡이 한 접시 놓여 있었어요. 엄마 이거. 응. 어제 시장에서 샀어. 붙으라고. 고마워요 엄마. 은지는 떡을 한 입 베어 물었어요. 달콤하고 쫄깃했어요. 시험장은 전주 시내 한 고등학교였어요. 은지는 버스를 타고 40분을 달려 도착했어요. 1교시 언어 영역은 괜찮았어요. 2교시 수리 영역이 시작됐어요. 문제를 풀기 시작했는데 15번 문제에서 막혔어요. 이건 2차 함수 최대값 문제인데. 시간이 흘러갔어요. 은지는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어요. 일단 넘어가자. 다음 문제, 그 다음 문제. 계속 풀었어요. 하지만 뒤로 갈수록 문제가 어려워졌어요. 이건 연습 문제보다 훨씬 어려워. 시험 종료 10분 전 은지는 절반 정도밖에 풀지 못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급하게 나머지를 찍기 시작했어요. 종료 벨이 울렸을 때 은지의 답안지에는 빈칸이 여러 개 남아 있었어요. 시험장을 나오는 길 친구들이 모여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야, 수학 진짜 어려웠지? 15번부터 완전 꼬였어. 은지는 조용히 그 옆을 지나쳤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은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망했어, 완전히 망했어. 12월 초 성적표가 나왔어요. 언어 영역 상위 20%, 수리 영역 상위 40%, 외국어 영역 상위 25%. 전체적으로 서원대학교 정시 합격선보다 한참 아래였어요. 담임 선생님이 은지를 다시 불렀어요. 은지야. 네 선생님. 정시는 솔직히 어렵겠다.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추가 합격 가능성은 있어. 지원은 해보자. 추가 합격이요? 응. 정시 합격자들 중에 등록 안 하는 사람이 생기면 점수 순서대로 추가 합격을 시키거든. 내 점수면 가능성이 있어. 은지는 희망을 잡고 싶었어요. 그럼 지원하겠습니다. 그래. 비상 연락처도 확실하게 써. 집 전화 말고도 다른 연락처. 네. 은지는 응시원서를 작성했어요. 1차 연락처 집 전화번호, 2차 연락처 이모 집 전화번호, 3차 연락처 기전여고 교무실. 3개의 번호를 꼼꼼하게 적었어요. 이 정도면 괜찮겠지. 1996년 2월 10일 서원대학교 정시 합격자 발표가 났어요. 은지는 학교 게시판 앞에 서서 명단을 위에서 아래로 천천히 훑어봤어요. 김미정, 김보라, 김선희. 김은지라는 이름은 없었어요. 역시. 은지는 담담하게 고개를 돌렸어요. 이미 예상했던 결과였어요. 이제 남은 건 추가 합격뿐이었어요. 하지만 2월이 지나가도록 연락은 없었어요. 집 전화는 조용했어요. 3월 초 은지는 결심했어요. 엄마, 나 재수할래요. 어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말했어요. 은지야, 그게 무슨 소리야. 재수하면 학원비가. 독학 재수할게요. 학원은 안 다녀도 돼요. 혼자 공부한다고? 네. 고등학교 자습실 쓸 수 있대요. 선생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은지야, 정말 괜찮겠니? 네, 할 수 있어요. 사실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3월부터 은지의 일과가 시작됐어요. 오전 6시 기상, 간단한 아침 오전 6시 40분 편의점, 출근 오후 1시 퇴근, 삼각김밥으로 점심 오후 2시 고등학교 자습실 도착 밤 11시 자습 종료, 귀가 새벽 12시 취침. 편의점 일은 생각보다 힘들었어요. 진열, 정리, 계산, 청소. 쉴 틈이 없었어요. 어느 날 편의점 사장님이 말했어요. 은지야, 너 재수생이라며? 네, 힘들겠다. 일하면서 공부하려니. 괜찮아요. 그래도 젊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한다잖아. 힘내. 은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감사합니다. 오후 1시에 편의점을 나오면 은지는 편의점 도시락 코너에서 할인된 삼각김밥 2개를 샀어요. 그게 점심이자 저녁이었어요. 버스를 타고 학교로 갔어요. 편도 40분이었어요. 자습실에는 다른 재수생들도 몇 명 있었어요. 모두 조용히 각자의 자리에서 공부하고 있었어요. 은지도 자리에 앉아 문제집을 펼쳤어요. 수학 문제집, 영어 문법서, 언어 독해 교재.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겨가며 풀었어요. 저녁 6시쯤 되면 배가 고팠어요. 은지는 남은 삼각김밥 하나를 꺼내 먹었어요. 차가워. 전자레인지가 없어서 차가운 밥을 그대로 먹어야 했어요. 하지만 은지는 개의치 않았어요. 이 정도는 견딜 수 있어. 밤 10시가 넘으면 눈이 침침했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서 하루 종일 글씨를 보다 보니 눈이 피곤했어요. 하지만 은지는 계속 풀었어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11시가 되면 자습실 불이 꺼졌어요. 은지는 가방을 챙겨 일어섰어요. 다리가 저리고 허리가 뻐근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은지는 종종 졸았어요. 정류장을 지나칠 뻔한 적도 여러 번 있었어요. 10월 중순이었어요. 편의점에서 일을 하던 중 은지는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어요. 손을 짚고 버티려 했지만 결국 쓰러지고 말았어요. 은지야. 사장님이 놀라서 달려왔어요. 괜찮아? 죄송해요. 잠깐 어지러워서. 야, 너 요즘 제대로 못 먹고 있지? 은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사장님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오늘은 일찍 가. 그리고 내일부터는 점심 먹고 와. 알았지? 죄송합니다. 사과는 무슨. 내 건강이 우선이야. 그날 은지는 병원에 가지 않았어요. 병원비가 아까워서였어요. 집에 돌아와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렇게 계속 버틸 수 있을까?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다음 날 은지는 다시 편의점으로 출근했어요. 2번째 수능 날이 다가왔어요. 이번에는 작년보다 준비가 더 잘 되어 있었어요. 1년 동안 거의 쉬지 않고 공부했으니까요. 시험 당일 아침 어머니가 또 미역국을 끓여주셨어요. 은지야, 올해는 꼭 붙어라. 응, 엄마. 열심히 할게. 시험장에 도착했어요. 작년과 같은 학교였어요. 1교시 언어 영역. 작년보다 수월했어요. 2교시 수리 영역.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문제를 풀수록 자신감이 생겼어요. 이건 풀 수 있어. 한 문제씩 차근차근 풀어나갔어요. 시간 배분도 잘했어요. 시험이 끝났을 때 은지는 작년과는 다른 느낌을 받았어요. 잘 본 것 같아. 12월 초 성적표가 나왔어요. 언어 영역 상위 12%, 수리 영역 상위 18%, 외국어 영역 상위 15%. 작년보다 훨씬 좋았어요. 은지는 성적표를 보며 조심스럽게 미소 지었어요. 담임 선생님에게 전화했어요. 선생님, 성적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어? 많이 올랐어요. 수리가 18%까지 올랐어요. 정말? 은지야, 잘했다. 그런데 서원대 정시는 아직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도 추가 합격 가능성은 충분해. 작년보다 훨씬 높아. 정말요? 응. 자신감 가져.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했잖아. 은지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어요. 제발 이번에는. 12월 말이었어요. 은지가 편의점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현관에 서 계셨어요.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은지야. 왜요, 아빠? 저기 집 전화가요? 끊겼어. 요금을 못 냈더니 오늘 아침에 통화가 안 되더라. 은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전화가 끊겼다고요? 응, 미안하다. 아빠가 일이 없어서. 은지는 급히 전화기로 달려갔어요. 수화기를 들어 올렸어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완전히 끊겨 있었어요. 이거 언제 다시 될 수 있어요? 밀린 요금 다 내야 하는데 그게 한 15만 원 정도 돼. 15만 원. 집에는 그런 돈이 없었어요. 은지는 침착하게 말하려고 애썼어요. 괜찮아요. 응시원서에 이모 집이랑 학교 번호도 적어놨어요. 그래도 정말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은지의 가슴 속에는 불안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만약에 전화가 오면? 1월이 되었어요. 정시 발표는 2월 10일이었어요. 추가 합격은 그 이후부터 시작되는 거였어요. 은지는 매일 공중전화로 서원대학교 입학처에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서원대학교 입학관리본부입니다. 저 추가 합격 발표 확인하고 싶어서요. 수험번호 97-소비-847번입니다. 아직 정시 발표 전입니다. 2월 10일 이후에 다시 문의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을 때마다 은지는 한숨을 쉬었어요. 공중전화 박스를 나오면 추운 바람이 뺨을 때렸어요. 조금만 기다리자. 2월 10일 아침이었어요. 은지는 새벽부터 일어나 있었어요. 오전 9시. 서원대학교 홈페이지에 정시 합격자 명단이 올라왔어요. 은지는 학교 컴퓨터실로 달려갔어요. 손을 떨며 명단을 열어봤어요. 소비자 아동학과. 명단을 위에서 아래로 훑어봤어요. 김동희, 김민아, 김보경. 김은지는 없었어요. 역시. 은지는 화면을 끄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제 추가 합격만 기다리면 돼. 2월 15일부터 은지는 매일 입학처에 전화했어요. 추가 합격 발표됐나요? 아직입니다. 개별 통보로 진행됩니다. 제 번호는 몇 번째쯤 될까요? 그건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아내. 2월 17일. 추가 합격 발표됐나요? 아직입니다. 2월 19일. 추가 합격 발표됐나요? 학생 반복 문의는 곤란합니다. 연락 가면 바로 드리니까 기다려주세요. 전화기 너머 직원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2월 21일. 은지는 이모네 집으로 전화했어요. 이모, 혹시 거기로 대학에서 전화 온 거 없어요? 없는데? 무슨 전화? 아니에요, 괜찮아요. 학교에도 확인했어요. 선생님, 학교로 제 이름으로 전화 온 거 없나요? 없어. 왜? 아니에요, 그냥. 불안이 점점 커졌어요. 2월 25일은 대학 정시 등록 마감일이었어요. 은지에게는 교류대학교 합격 통지서가 와 있었어요. 서원대보다는 낮은 학교였지만 그래도 4년제 대학이었어요. 은지야, 서원대에서 연락 안 왔으면 교류대라도 등록해야 하는 거 아니야?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러게요. 오늘까지잖아. 은지는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혹시 오늘 연락이 올 수도 있는데. 하지만 오후 4시가 되어도 연락은 없었어요. 결국 은지는 교류대학교 등록을 하러 갔어요. 등록금 일부를 내고 서류를 제출했어요. 이제 정말 끝인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지는 텅 빈 기분. 2월 26일 아침이었어요.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은지야, 혹시 서원대 자동응답 서비스 알아? 자동응답? 응.
정시 등록 끝난 후에 합격 여부 확인할 수 있는 번호래. 너 혹시 추가 합격됐는지 확인해봐. 그런 게 있어? 응. 번호 알려줄게. 은지는 급히 메모했어요. 전화를 끊자마자 은지는 공중전화로 뛰어갔어요. 동전을 한 옹큼 쥔 채 달렸어요. 숨이 찼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공중전화 박스에 도착했어요. 손이 떨려서 동전을 넣기가 힘들었어요. 삐삐삐. 여보세요? 서원대학교 합격자 자동응답 서비스입니다. 수험 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은지는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어요. 97소 B0847.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기계음이 계속됐어요. 몇 초의 침묵. 그리고 수험번호 97-소비-847. 김은지 수험생. 추가 합격하셨으나 등록 기한 내 등록하지 않아 합격이 취소되었습니다. 은지의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뭐라고? 은지는 다시 수험번호를 입력했어요. 결과는 똑같았어요. 추가 합격하셨으나 등록 기한 내 등록하지 않아 합격이 취소되었습니다. 은지는 공중전화 박스 벽에 기대섰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천천히 바닥으로 주저앉았어요. 습기로 흐려진 유리창 너머로 골목 풍경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나 붙었었어? 그런데 왜 연락을? 울음이 터져 나오려 했지만 목이 막혀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경악, 허탈, 분노, 절망. 모든 감정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은지는 공중전화 박스에서 빠져나와 집으로 달렸어요. 숨이 찼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어요. 엄마. 어머니가 부엌에서 나왔어요. 왜 그래 은지야? 엄마 나나.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은지는 울먹이며 말했어요. 나 서원대 붙었었대. 추가 합격했었대. 뭐라고? 근데 전화를 못 받아서 등록을 못했대. 합격이 취소됐대. 어머니는 수저를 떨어뜨렸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자동응답 서비스에서 확인했어. 분명히 추가 합격했었는데. 어머니는 은지를 끌어안았어요. 은지야 어떡해. 엄마 나 어떡해. 나 1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은지는 어머니 품에서 울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은지는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분명히 비상 연락처를 3개나 적었는데 왜 전화가 안 왔을까? 이모네도 학교도 연락 받은 적 없다고 했어. 대학에서 실수한 걸까? 아니면 내가 뭘 잘못 쓴 걸까?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은지는 담임 선생님에게 전화했어요. 선생님. 은지야? 무슨 일이야? 저 서원대 추가 합격했었대요. 뭐? 정말? 근데 전화를 못 받아서 등록을 못했대요. 그게 무슨 소리야? 학교로는 연락 안 왔어. 저도 그래서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선생님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러더니 단호하게 말했어요. 은지야 이건 잘못됐어. 대학 쪽 실수일 수 있어. 정말요? 비상 연락처를 분명히 적었는데 연락이 안 왔다는 건 말이 안 돼. 내가 교육청이랑 상의해 볼게. 선생님, 일단 서울 가서 직접 따져봐야 할 것 같아. 추천서 써줄게. 은지의 가슴에 희망이 조금 싹 텄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서울까지 가는 교통비. 집에는 은지가 아르바이트하며 모아둔 돈 5,000원이 전부였어요. 기차표는 왕복 4만 원 이상이었어요. 그날 저녁 어머니가 방 구석에서 낡은 통장을 꺼냈어요. 은지야, 여기 비상금으로 모아둔 거 있어. 3만 원. 엄마 이거 생활비잖아. 됐어. 지금은 내가 더 중요해. 하지만 은지야. 어머니는 은지의 손을 꽉 잡았어요. 넌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했어. 이건 내가 받아야 할 기회야. 은지는 어머니를 끌어안고 울었어요. 고마워요 엄마. 2월 28일 새벽 5시였어요. 은지는 낡은 가방 하나를 들고 전주역으로 향했어요.
플랫폼에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차가운 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6시 기차를 탔어요. 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둠 속에서 도시의 불빛들이 흘러갔어요. 가방 속에는 담임 선생님이 써준 추천서, 수험표, 성적표, 응시원서, 사본이 들어 있었어요. 은지는 서류를 여러 번 꺼내 확인했어요. 비상연락처 분명히 적었어. 이모 집 학교 분명히. 기차는 4시간 동안 흔들리며 달렸어요. 서울역에 도착한 건 오전 10시였어요. 역사를 나서자 엄청난 인파가 눈에 들어왔어요. 전주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어요. 복잡한 지하철, 높은 빌딩들, 쉴 새 없이 지나가는 사람들. 은지는 잠시 멈춰 서서 숨을 고르었어요. 서원대학교 어떻게 가야 하지? 영무원에게 물어봤어요. 저기요, 서원대학교 가려면 어떻게 가야 해요? 지하철 2호선 타고 서원대 입구역에서 내리세요. 거기서 버스 타면 돼요. 감사합니다. 지하철을 타는 것도 처음이었어요. 사람들이 빠르게 움직이는 걸 보며 은지도 따라 움직였어요. 2호선을 타고 30분을 달렸어요. 서원대 입구역에서 내려 버스를 탔어요. 20분을 더 달려서 마침내 서원대학교 정문 앞에 도착했어요. 오후 12시였어요. 거대한 정문이 눈에 들어왔어요. 서원대학교. 넓은 잔디광장과 높은 건물들이 시야에 펼쳐졌어요. 학생들이 오가고 어디선가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은지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내가 다닐 수도 있었던 곳. 가슴이 먹먹했어요. 입학관리본부를 찾아 걸어갔어요. 본관 3층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창구에 직원 한 명이 앉아 있었어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은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 추가 합격 통보 관련해서 왔습니다. 수험번호 말씀해 주세요. 97-소비-847번입니다. 직원은 컴퓨터를 확인했어요. 잠시 후 무표정하게 말했어요. 2월 20일에 1차 연락처로 통보했습니다. 그 번호는 그때 이미 끊겨 있었어요. 네? 집 전화가 끊겨 있었어요. 비상연락처로는 왜 안 하셨어요? 직원은 규정집을 펼쳤어요. 규정상 1차 연락처로만 통보합니다. 그럼 1차 연락처가 안 되면요? 추가 통보는 하지 않습니다. 그건 말이 안 돼요. 은지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제가 비상연락처를 3개나 썼잖아요. 임원회도 있고 학교도 있고. 규정입니다. 규정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연락이 안 되면 다른 번호로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저희가 결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럼 누가 결정해요? 총장님이요? 학생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요? 제 인생이 걸린 문제예요. 은지는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저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했어요.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편의점에서 일하고 공부하고 정말 열심히 했는데.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학생 이해는 하지만 이미 다음 추가 합격자가 등록했습니다. 절대 불가합니다. 제발요,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안 됩니다. 은지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복도로 나와 벽에 기대섰어요. 그리고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학생들이 지나가며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봤지만 은지는 신경 쓰지 못했어요. 한참을 울고 나서 은지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이대로 끝인가? 전주로 돌아온 은지는 담임 선생님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안 돼요. 어떤 방법도 안 된대요. 선생님은 분노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건 명백히 잘못됐어. 은지야, 이건 너 혼자 해결할 문제가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요? 언론에 알려야 해. 이건 대학의 행정 실수야. 언론이요? 응. 내가 아는 기자 선배한테 연락해 볼게. 며칠 후 전주일보 기자가 학교로 찾아왔어요. 30대 중반의 남성 기자였어요. 은지 학생이죠? 네. 처음부터 차근차근 이야기해 줄래요? 은지는 모든 걸 이야기했어요.
재수생활, 편의점 아르바이트, 끊긴 집 전화, 비상연락처, 자동응답기의 냉정한 목소리. 기자는 메모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건 큰 문제네요. 정말요? 학생이 비상연락처를 적었는데도 연락하지 않았다는 건 명백한 행정착오입니다. 기자는 서원대학교 입학처에도 전화했어요. 학생이 비상연락처를 적었는데 왜 연락하지 않았습니까? 규정상 1차 연락처로만 통보합니다. 그럼 1차가 안 될 때는요? 그건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학생이 기회를 잃은 건 대학 측 책임 아닙니까? 전화는 그렇게 끊어졌어요. 3월 5일 전주일보 일면에 기사가 실렸어요. 추가 합격 통보 못 받아 꿈 잃은 재수생 가난한 집 끊긴 전화 한 통이 만든 비극. 기사에는 은지의 사진과 함께 1년간의 재수생활, 편의점 아르바이트, 그리고 끊긴 전화 이야기가 상세히 실려 있었어요. 그 기사는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다음 날 서울의 주요 일간지들이 이 이야기를 다루기 시작했어요. 비상연락처 무시한 대학 학생 꿈 짓밟아 입시 행정에 구멍 가난한 학생만 피해. 시민들의 반응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전주 시내 게시판에는 응원 메시지가 달렸어요. 은지 학생 힘내세요. 이건 대학이 잘못한 거예요. 구제해줘야 합니다. 학부모 단체에서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비상연락처 제도가 있는데도 활용하지 않은 건 명백한 행정 실수다. 대학은 책임을 져야 한다. 고등학생 200명이 서명운동을 벌였어요. 김은지 학생을 구제하라. 3월 10일 KBS 전주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은지 학생 저녁 9시 뉴스에 나와주실 수 있나요? 네. 학생 이야기를 전국에 알리고 싶습니다. 은지는 떨리는 마음으로 방송국으로 갔어요. 조명이 밝았고 카메라가 은지를 향하고 있었어요. 앵커가 말했어요. 김은지 학생 지금 심정이 어떠세요? 억울해요. 정말 열심히 했는데 전화 한 통 때문에. 대학 측에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비상연락처를 왜 받았는지 묻고 싶어요. 연락할 생각이 없었다면 왜 받은 거죠? 은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날 저녁 은지의 얼굴과 목소리가 전국에 방송됐어요. 전북 전주의 한 재수생이 추가 합격 통보를 받지 못해 입학 기회를 잃었습니다.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어요. 3월 12일 서원대학교에서 공식 입장을 발표했어요. 본교는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처리했으며 특례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 발표는 오히려 여론을 더 악화시켰어요. 규정이 잘못됐으면 고쳐야지. 학생 인생보다 규정이 중요한가? 이건 특례가 아니라 시정이다. 서원대학교 입학처에는 항의 전화가 쏟아졌어요. 하루에 수백 통씩. 가난한 학생 차별하지 마세요. 비상연락처 무시한 건 명백한 잘못 아닙니까? 대학 측은 전화를 받는 것조차 힘들어했어요. 3월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이 문제를 언급했어요. 입시 행정에 허점이 있다. 비상연락처 제도를 만들어 놓고 활용하지 않는 건 모순이다. 가난한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여론은 점점 더 커졌어요. 하지만 서원대학교는 입장을 바꾸지 않았어요. 3월 18일 은지의 집으로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어요. 서원대학교 총장 명의였어요. 은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어요. 김은지 학생에게. 귀하의 안타까운 상황에 깊이 공감합니다. 그러나 대학 입학의 공정성은 매우 중요한 가치입니다. 특정 학생에게 예외를 둘 경우 다른 학생들에게 불공정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미 다음 추가 합격자가 등록한 바 구제는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서원대학교 총장. 은지는 편지를 읽고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3월 20일이 지나자 언론의 관심이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뉴스들이 터져나왔고 은지의 이야기는 점점 뒤로 밀려났어요. 친구들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은지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 교류대는? 등록했어. 거기라도 다녀야지. 그래 힘내.
친구들의 위로는 진심이었지만 은지에게는 공허하게 들렸어요. 길을 걸으면 사람들이 은지를 알아봤어요. 저 학생 뉴스에 나온 그 학생 아니야? 불쌍하더라. 그래도 규정은 규정이지 뭐. 가난하면 저렇게 되는구나. 은지는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걸어갔어요. 밤이 되면 은지는 같은 악몽을 꾸었어요. 공중전화 박스 안. 자동응답기의 건조한 목소리. 추가 합격하셨으나 등록 기한 내 등록하지 않아 합격이 취소되었습니다. 끊겨 있는 집 전화선. 서원대 교무과 직원의 차가운 말들. 규정입니다. 불가합니다. 꿈에서 은지는 소리쳤어요. 안 돼. 안 돼. 제발. 그러다 깨어났어요.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어느 날 밤 은지는 책상 위에 쌓인 공부책들을 하나씩 펼쳐봤어요. 손글씨로 빼곡하게 적혀 있는 필기들. 밤새워 연습했던 문제들. 모서리가 닳아 찢어진 노트. 커피 얼룩들. 지워지지 않는 연필 자국들. 이게 다 뭐였지? 은지는 책을 한 장씩 넘기다가 결국 덮었어요. 담임 선생님의 말이 떠올랐어요. 노력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 은지는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배신했어요. 내 노력은 날 배신했어요. 문이 열리고 어머니가 들어왔어요. 은지야. 엄마. 은지는 어머니를 끌어안고 울었어요. 엄마, 나 정말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어머니도 울고 있었어요. 은지야, 세상이 잘못된 거지 너는 잘못이 없어. 근데 왜 나만 이렇게? 어머니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은지는 어머니 품에서 한참 동안 울었어요. 3월 22일 교육부에서 공식 입장을 발표했어요. 서원대학교의 결정은 규정에 따른 것이며 교육부가 개입할 사항이 아님. 그 발표가 나간 뒤 여론은 급격히 식어갔어요. 시민단체의 집회도 중단됐어요. 언론 취재도 끊겼어요. 은지는 혼자 남겨진 느낌이었어요. 3월 25일 저녁 9시 뉴스였어요. 앵커가 말했어요. 교육부는 서원대학교의 결정은 규정에 따른 것이라며 개입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은지는 리모컨을 손에서 떨어뜨렸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눈물이 소리 없이 흘러내렸어요. 희망의 불씨가 완전히 꺼진 느낌이었어요. 3월 30일 아침이었어요. 은지는 교류대학교 입학 준비 때문에 이모 집에 머물고 있었어요. 아침 식사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전화벨이 울렸어요. 이모가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잠시 듣더니 이모가 은지를 불렀어요. 은지야, 너한테 전화. 누구예요? 대학에서래. 은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또 서원대에서 거절 통보라도 하는 건가? 수화기를 들었어요. 여보세요? 김은지 학생이신가요? 네, 교류대학교 학생처입니다. 은지는 잠시 멈칫했어요. 교류대? 학생의 사연을 언론을 통해 보았습니다. 네. 김은지 학생의 노력과 성실함을 저희 학교에서는 아주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은지는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저희 교류대학교에서는 김은지 학생에게 4년 전액 장학금과 생활비 지원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은지는 그대로 얼어붙었어요. 네? 지금 뭐라고? 4년간 등록금 전액과 매달 30만 원의 생활비를 지원합니다. 전액 장학금이요? 네. 우리 학교에서 좋은 배움과 인연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입학처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은 뒤 은지는 그대로 무릎을 꿇었어요. 이모가 놀라서 달려왔어요. 은지야, 무슨 일이야? 이모, 교류대에서 전액 장학금 준대요. 생활비까지. 정말? 내 4년 동안. 은지는 눈물을 쏟아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라 안도와 감사의 눈물이었어요. 누군가 내 노력을 봐준 거예요, 이모. 4월 5일 교류대학교 입학식 날이었어요.
캠퍼스에는 벚꽃이 만개해 있었어요. 신입생들이 기대에 찬 표정으로 강당에 모여 있었어요. 은지도 그중 한 명이었어요. 총장이 단상에 올라가 말했어요. 올해 입학한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전합니다. 잠시 말을 멈추더니 총장은 관객석을 향해 눈길을 돌렸어요. 특별히 김은지 학생,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은지는 깜짝 놀라 숨을 삼켰어요. 주변 학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은지는 조심스럽게 일어났어요. 총장이 말했어요. 김은지 학생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누구보다 성실하게 노력해 왔습니다. 우리 학교는 그 마음을 귀하게 여겨 김은지 학생에게 4년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강당 전체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어요. 은지는 눈물이 차오르는 걸 느꼈어요. 누군가가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자신의 노력을 인정해 준 순간이었어요. 수업이 시작됐어요. 은지는 매 수업에 집중했어요. 교수님들의 말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필기를 꼼꼼히 했어요. 과제도 성실하게 해냈어요. 친구들이 물었어요. 은지야, 너 진짜 열심히 한다. 벌써 다 읽었어? 응. 재밌어서. 대단하다. 은지는 웃었어요. 이제는 나를 위해 공부하는 거야. 중간고사 결과가 나왔어요. 은지는 전체 수석이었어요. 교수님이 말했어요. 김은지 학생 정말 잘했습니다. 계속 이런 페이스 유지하세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은지는 성적표를 들고 공중전화로 어머니에게 전화했어요. 엄마, 나 이번에 수석했어. 정말? 우리 딸 잘했다. 응. 장학금도 계속 받을 수 있대. 은지야, 정말 고생 많았어. 전화기 너머로 어머니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1998년 봄이었어요. 은지는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었어요. 친구가 다가왔어요. 은지야, 성적 봤다며? 또 수석이라며? 응. 그냥 열심히 했어. 야, 너 진짜 대단하다. 1년 내내 수석이잖아. 은지는 조용히 웃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뒤 은지는 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나 나중에 서원대학교 대학원 준비해 보려고. 정말? 은지야. 응. 포기하지 않을 거야. 대학원은 내 실력으로 들어갈 수 있어. 그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은지는 책상 서랍에서 한 장의 신문 스크랩을 꺼냈어요. 교류대학교 김은지 양에게 전액 장학금 수여. 그 옆에 은지는 볼펜으로 이렇게 적어두었어요. 노력은 때때로 배신할 수 있다. 하지만 포기는 영원히 배신한다. 나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2001년 3월 교류대학교 졸업식이었어요. 은지는 전체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총장이 호명했어요. 졸업생 대표 김은지. 은지는 무대 위로 올라가 증서를 받았어요.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은지는 담담하게 인사했어요. 졸업식이 끝난 뒤 은지는 조용히 컴퓨터실로 갔어요. 서원대학교 대학원 합격자 조회 페이지를 열었어요. 며칠 전에 확인했던 그 화면. 최종 합격. 여전히 그 네 글자가 선명하게 떠 있었어요. 은지는 화면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어요. 드디어 돌아왔구나. 3월 중순이었어요. 은지는 서원대학교 캠퍼스에 다시 섰어요. 5년 전 눈물을 흘리며 복도에 주저앉았던 바로 그 캠퍼스였어요. 하지만 지금 은지의 마음은 달랐어요. 닫혀있던 게 아니라 돌아서 와야 했던 길이었구나. 대학원 오리엔테이션이 열리는 강의동으로 걸어갔어요.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어요. 은지는 그 풍경을 보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강의실에 들어가자 다른 대학원생들이 앉아 있었어요. 은지도 자리에 앉았어요. 교수님이 말했어요. 여러분, 대학원 과정을 환영합니다. 앞으로 2년 동안 함께 공부하게 될 겁니다. 은지는 노트를 펼쳤어요. 첫 페이지에 천천히 문장을 적어 내려갔어요. 꿈은 바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 결국 맞춰가는 것이다.
가난은 때로 기회를 늦추지만 방향을 바꾸지는 못한다. 노력은 종종 제때 보상하지 않는다. 그러나 포기는 어떤 보상도 만들지 못한다. 그날 저녁 은지는 공중전화로 어머니에게 전화했어요. 엄마, 은지야 잘 도착했어? 응. 오리엔테이션 잘 마쳤어. 이제 되돌아보면 참 길었다 그치? 응. 길긴 했지. 그래도 결국 여기까지 왔어. 은지야 엄마가 정말 미안해. 그때 전화만 끊기지 않았어도. 엄마 그 얘기 하지 마. 이제 다 지난 일이야. 그래. 엄마 나 열심히 할게. 대학원도 잘 마칠 거야. 알아. 우리 딸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엄마가 제일 잘 알지. 전화를 끊고 은지는 캠퍼스를 천천히 걸었어요. 저녁 노을이 건물 사이로 비쳐들고 있었어요. 대학원 건물 옆 벤치에 앉은 은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5년 전 이곳에서 문전박 대당했던 20살의 은지. 지금 25살의 은지는 다시 이곳에 서 있었어요. 하지만 방법이 달랐어요.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라 자신의 실력으로 들어온 거였어요. 은지는 생각했어요. 나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야. 불운의 상징도 아니야. 그냥 필요한 만큼 돌아서 걸어와서 나한테 맞는 시점에 도착했을 뿐이야. 1997년 전화 한 통 때문에 꿈을 놓쳤던 김은지.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2001년 다시 그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그녀의 이야기는 특별한 기적이 아니었어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부당함 속에서도 포기하지만 않으면 다시 연결되는 길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기록이었어요. 꿈은 바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 결국 맞춰가는 것이다. 가난은 때로 기회를 늦추지만 방향을 바꾸지는 못한다. 노력은 종종 제때 보상하지 않는다. 그러나 포기는 어떤 보상도 만들지 못한다. 이 문장들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멋진 문장이 아니었어요. 그저 지난 5년 동안 은지가 직접 겪으면서 확인한 결론이었어요. 인생은 언제나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지만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끝까지 걸어간 사람에게는 그 끝에서 결국 스스로를 빛나게 만드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버겁고 길게 느껴지는 이 삶을 그래도 한 번쯤 살아볼 만한 여정이라고 부르게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이 흐르는 밤입니다.